네 번째 강의입니다. 치명적 유혹, 단짠. 제목을 보시면 알겠죠. 오늘은 이번 강의에서는 설탕과 소금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설탕, 단맛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단당류라 해가지고 이제 가장 작은 단위로 인체에 흡수가 될 수 있는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이런 걸 단당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인체에서 이제 소장에서 흡수가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당이라고 얘기한 건 이제 설탕, 엿, 그 다음에 젖당, 메가당, 이제 엿당에 메가당 이런 것들이죠, 그죠? 그다음 꿀, 이게 당이 두 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대개 곡류나 채소나 과일에 약 전체 칼로리 한 50%를 차지할 정도로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과일이 맛있는 거예요. 단맛이 나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올리고당은 3개에서 10개. 이제 3개에서 10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소장에서 분해가 되지 않고 대장까지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다당류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녹말, 탄수화물이죠. 밥, 떡, 고구마, 감자 이런 것들은 막 수십만 개, 수백만 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분해가 되려면 뭐예요? 다 분해 효소가 있어가지고 결국 다 뭘로 바꾼다고요? 단당으로 바뀌어가지고 이것이 바로 우리 몸속으로 흡수가 일어나서 혈액 속에 포도당이 이제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타면서 에너지가 나와서 그거 가지고 우리가 말도 할 수 있고 얘기도 할 수 있고 이런 이제 사람이 이제 인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설탕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가장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설탕을 많이 먹으면 나쁘다 이건 알아요. 그죠?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느 집에 이제 초대를 받아가지고 초대를 받아가지고 이제 저녁을 맛있게 먹는데 맛있게 먹다 보니까 너무 맛있어요. 근데 단맛이 나는데 굉장히 맛이 있는 거야. 아니, 이게 이 집에는 건강식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설탕을 많이 넣는 모양이죠. 이게 그러니까 주인장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설탕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근데 왜 이렇게 단맛이 나냐고. 우리는 매실 액기스를 사용한다고. 매실 발효액을 사용하지 우리는 설탕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아주 자신 있게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한국 사람이라면은 매실액, 매실 발효액, 매실 효소, 매실 액기스 참 많이 들어보고 지금도 거의 대부분의 가정에 불과 몇 달 전에 다 담궈 쓸 거예요. 어떻게 담굽니까? 어떻게 담궈요? 청매실, 그 그물망에 있는 거 사갖고 와서 소금물에 뽀득뽀득 씻어가지고 큰 병에다가 넣고서는 설탕을 절반을 넣는 거죠. 버물려가지고. 그럼 그 속에 설탕 반, 매실 반이 들어가 있다. 근데 이분은 그게 설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야. 왜? 발효가 되어서 효소가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대한민국의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설탕에 대한 비극. 자, 한번 보겠습니다. 매실이 있어요. 여기에 설탕을 넣었어요. 그죠? 설탕을 넣었어요. 설탕을 넣었는데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매실에다가 설탕을 넣는 방법은 발효를 하는 방법이 아니고 저장을 하는 방법이에요. 저장. 매실을 내년도까지 먹고 싶은데 1년 뒤까지 먹고 싶은데 그 매실이 어떻게 돼요? 상하잖아요. 썩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1년 뒤에 먹으려면은 건조를 시키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해야 되는데 축축한 상태로 이 매실 열매 상태로 1년 뒤까지 먹도록 하는 방법에 저장하는 방법이 설탕, 소금, 식초 3가지 중에 한 가지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는 주로 소금과 식초가 많아요. 그죠? 일본이 매실을 많이 먹죠. 우메보시. 뭘로 하죠? 소금에 넣는다. 설탕에 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설탕이 우리 입맛에 맞는 거야. 왜 설탕이 우리 입맛에 맞는지 아시죠? 설탕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때는 뭐예요? 부자의 상징이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설이나 추석이 되면은 어른들한테 선물할 때 뭐예요? 설탕과 조미료. 그죠? 설탕과 조미료를 손님들한테 귀한 사람들한테 주는 게 그게 아주 귀한 선물이었어요. 왜? 설탕이 비싸니까. 설탕이 비싸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경제가 발전을 하면서 설탕 가격이 상대적으로 떨어졌죠. 그래서 저장하는 방법에 설탕을 사용하기 전 거예요. 그전에 설탕을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워낙 비싼데 설탕만 해도 못 먹는데. 그래서 설탕을 담궈 넣게 되면 설탕 50%를 집어넣게 되면 이거는 발효를 시키는 방법이 아니고 뭐다? 저장하는 방법이에요. 저장을 한다. 그러면 이제 이게 소위 흔히 얘기하는 삼투압이라는 것 때문에 이 매실 속에는 물이 빠져나와요. 물이 빠져나온대요. 물이 빠져나오면서 그러니까 이 병 속에 들어있는 것은 매실 아니면 설탕이겠죠. 두 개 중에 한 가지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 매실이 발효되든 설탕이 발효되든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겠죠. 자, 설탕 성분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2당이에요, 2당. 당 두 개 붙어 있는 거란 말이죠. 그죠? 따라서 설탕은 발효가 되면 어떻게 된다? 단당으로 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 그래서 매실병 속에 들어있는 그 설탕은 1년이 아니라 10년이 아니라 100년이 지나더라도 찍어서 먹어봐서 단맛이 나면 뭐예요? 설탕이다 이 말이죠. 무엇으로 된? 단당. 포도당과 과당으로 분리된 단당이다 이 말이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게 설탕은 해놔놓으면 끈적끈적한 점성이 있잖아요. 근데 단당은 점성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발효가 됐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역시 뭐예요? 설탕이다. 따라서 이제는 어디 가서 설탕 50%를 집어넣고 그게 발효되었다, 효소다, 설탕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면은 안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나쁜 건 아니란 말이죠. 뭐가 문제예요? 설탕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서 아침에도 먹고 점심 때도 먹고 저녁에도 먹고 반찬할 때 넣고 너무 많이 먹는 것이 문제예요. 많이 먹는 것이. 그죠? 너무 많이 먹는 것이 문제다. 제가 이제 그 매실 얘기하면서 꼭 한 가지 더 추가해야 될 내용은 뭐냐면요. 다들 청매실로 담궈요. 그죠? 청매실. 그런데 씨앗을 빼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그냥 담궈요. 그런데 매실의 속에 들어있는 그 씨앗은 영양 성분이 너무 좋아요. 그죠? 왜? 다음 매실을 싹을 틔우니까. 그래서 복숭아나 매실이나 이런 데 들어가 있는 한개 큰 씨앗 있죠. 이 씨앗 속에는 영양성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새나 동물이나 사람이 영양성분 좋다고 다 먹어버리면 얘들이 멸종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속에다가 많이 먹지 말라고 독약을 넣어놨어요. 독약. 그 독약이 아미그달린이라는 성분인데 그게 우리 장 속에 들어오면은 청산가리가 되는 거예요. 청산가리. 청산가리가 뭐죠? 그죠. 독약이죠. 그죠? 그거 먹어도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또 제가 이제 여기까지 얘기하면 벌써 한 달 전에, 2달 전에 지금 내가 청매실 담궈가지고 장독에 2개, 3개 담궜는데 어떡하란 말이냐. 버리란 말이냐. 제가 항상 얘기했죠. 저는 강의할 때 항상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대안이 있어야 된다. 이분에 대한 연구를 해보면요. 청매실로 담궜을 때 그 속에 포함된 청산가리는 1년 이상이 되게 되면 다 사라져요. 그래서 반드시 1년 이상 묵혀서 드시라. 그죠? 묵히는데 더 빨리 없애려면
끓이면 돼요. 끓여가지고 그 액을 끓여가지고 1년 이상 두게 되면 다 사라집니다. 또 제가 말이죠. 끓이라 그러면은 집에 온도가 있다고 70도로 끓일까요? 80도로 끓일까요? 90도로 끓일까요? 온도를 또 물어요. 저 대답은 팔팔 끓이세요. 그죠? 그냥 팔팔 끓이시라고. 온도 신경 쓰지 마시고 팔팔 끓여서 식혀서 1년 정도 두시면은 아미그달린 청산가리 성분이 사라집니다. 자, 이 얘기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다음 수부터서는 매실을 담글 때 항상 청매실의 씨앗은 빼고 담근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힘들더라도 이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꼭 빼고 담그라. 아니면은 좀 익은 거. 청매실이 익으면 좀 황매실이 돼요. 조금 더 비싸요. 왜냐하면 벌써 이게 과질이 육과가 좀 물렁물렁해지면서 유통기간이 짧아져요. 농민들한테는 이게 청매실이 훨씬 더 이익이 많이 남겠죠. 유통기간이 기니까 막 던져도 괜찮고 하는데. 그죠? 근데 이 황매실 한 개가 청매실 10개하고 영양성분이 맞먹어요. 그죠? 그러면은 청매실로 한 컵 먹는 것보다는 황매실로 한 숟가락 먹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거죠. 큰 병 말고, 그죠? 양이 아니고 뭐, 이제는 질로 우리의 모든 인식을 바꿀 때가 됐다는 거죠. 예. 그러면 농민들도 이렇게 고생을 안 하겠죠. 그죠? 저 황매실 만들어서 작게 좀 비싸게 팔아서. 여러분 좀 비싸게 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 싼 것만 찾으니까. 그죠? 싼 것만 찾으니까 농민이 계속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이걸로 해서 피해가 올 수도 있다. 그래서 매실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 매실은 구연산이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매실의 좋은 성분들을 먹게 되면 이 구연산은 우리 위나 장을 도와줘가지고 소화가 잘 되게 만들거나 또는 나쁜 식중독균이 있거나 했을 때 이 매실을 먹으면 상당히 좋습니다. 결국 설탕이라는 부분은 어떤 설탕이든지 간에 다 분해돼서 단당 형태로 되는데 제가 아까 이제 처음에 슬라이드에서 이 올리고당이 3개에서 10개짜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음식이 양파, 마늘, 약혼 또 그리고 콩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제 그걸로 안 되는 경우에는 마트에 가서 올리고당이 포함되어 있는 올리고당을 사서 드시는 분도 있는데 이 올리고당은 설탕에 비해서는 당도가 낮아요. 낮기 때문에 설탕을 한 스푼 넣었으면 이건 3스푼, 4스푼을 넣어야지만 설탕을 넣어가지고 했던 맛이 나니까 주부들이 항상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불만이 있으니까 제조회사에서 현재 상업용으로 팔리고 있는 이 올리고당에는 액상과당이나 설탕을 집어넣어서 당도를 높인 게 있기 때문에 올리고당을 구입하실 때는 항상 어떻게 한다? 뒤에 몇 퍼센트인지, 올리고당 몇 퍼센트인지, 액상과당이나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좀 포함해 보시고 대신 이 올리고당을 드실 때까지 이제 조심하실 건 뭐냐면은 제가 이제 그 강의에서 장 건강을 좋게 하기 위해서 올리고당이 포함되어 있는 음식 또는 이눌린이 포함되어 있는 뿌리 음식을 드시라 그랬잖아요. 또 우리 한국 분들은요, 좋다면은요, 아침에도 먹고, 점심 때도 먹고, 저녁에 농주에서 먹고, 집에서 먹고, 분말해서 먹고, 막 가지고 다니면서 먹고, 너무 많이 먹어요. 너무 많이 먹으면 나타나는 증상이 뭔지 아세요? 가스가 나오면서 설사가 나기 시작합니다. 자, 가스가 나오면서 설사가 나면 뭐 했다는 증거? 많이 먹었다. 양을 줄여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매실에 설탕을 50%를 집어넣었는데 다들 이게 이제 안 좋다고 얘기하니까 많은 분들도 설탕을 작게 집어넣어요. 매실을 담글 때 1대1로 하지 않고 설탕을 또 작게 집어넣었어요. 설탕을 작게 집어넣고 나니까 이게 또 술이 돼버려요. 식초가 돼버려요. 이게 발효의 원리예요. 발효의 원리. 설탕을 20 내지 25%를 집어넣게 되면 그 매실, 당근, 액은 전부 다 뭘로 바뀌어요? 매실주로 바뀌는 거예요. 알코올이 발효가 되면 뭐가 돼요? 식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탕은 그대로 있든지 농도가 낮아가지고 발효가 되면 반드시 뭐가 나와요? 식초가 되면 설탕이 발효가 되었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설탕 발효는 항상 어디에 끝이에요? 식초가 끝이에요. 근데 설탕을 집어넣는데 자꾸 맛을 보니까 단맛이 있다. 그럼 뭐예요? 발효가 안 된 거예요. 설탕도 단맛이 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좋은데 문제는 우리 현대의 모든 그 식품이나 특히 가공식품 속에는 설탕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포함되어 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먹는 설탕의 양을 가공식품별로 따진다면 하루에 엄청난 숫자의 설탕을 먹기 때문에 설탕 먹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하시고 좀 그 양을 줄여야 된다. 특히 가공식품에는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소금은 뭐 여러 가지 어원이 있어요. 소금 작은 금이다 라는 것도 있고 송아지의 소자를 해가지고 귀하다. 근데 이제 염이라고 얘기하는 건 과거에 옛날에 국가가 관리했다. salt, 샐러리, 샐러드. 샐러리가 영어로 뭐죠? 월급, 봉급이죠. 왜 이런 말이 생기지 아세요? 옛날에는 소금을 줬어요. 소금으로 월급을 줬다고요. 임금비를 할 때. 서울 지역에서 염창동이 뭐 한대요? 소금배가 들어오는 동네라 가지고 소금 창고가 많아가지고 염창동이라고. 네. 염리동 뭐예요? 소금 장수가 많이 살았다 해가지고 염리동. 그래서 이 소금에 대한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역사예요. 외국은 있잖아요. 외국은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인도가 독립운동 간디의 그 유명하신 그분이 독립운동을 했잖아요. 독립운동을 한 이유가 영국이 소금에다 세금을 너무 많이 붙여버린 거예요. 소금 세금을 너무 많이 붙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반대했고요. 프랑스 혁명도 마찬가지예요. 프랑스 혁명도 프랑스가 소금세를 너무 많이 올리는 바람에 사람들이 데모를 한 거죠. 중국의 만리장성 있죠. 만리장성 제가 지을 때 돈을 어디서 조달했느냐? 소금에다 세금을 붙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만리장성 짓는 모든 비용을 소금세를 붙여가지고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미이라의 방부제로도 사용을 했습니다. 실제로 소금은 말이죠. 생명의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양수는 바닷물의 성분하고 동일하고요. 우리 인체의 이 액체는 전부 0.9%의 소금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항상 소금은 물과 같이 있고 물과 같이 있어야만 소금이 그때 기능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인체 내에 전체 물의 양이 약 42리터가 있는데 그 42리터 중에서 세포 내에 28리터, 세포 안에 14리터인데 이 세포의 모양을 정상적으로 만들어주는 기능이 바로 소금, 나트륨과 칼륨 두 가지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농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추 절이기 할 때 왜 소금을 뿌려요? 소금 뿌리는 이유가 뭘까요? 짠맛을 내게 하는 부분도 있지만 배추 안에는 물기가 많이 있죠. 그냥 담그게 되면 시간 지나면 뭐가 돼요? 물김치가 되는 거죠. 배추에서 물이 빠져나가죠. 물이 흥흥하게 되는 물김치가 되니까 미리 물을 빼내는 방법으로 우리가 소금을 사용한 거죠. 그게 이제 김장할 때 절인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이 소금은 나트륨과 칼륨이 실제로 우리 몸에서 전기를 발생하기 때문에 특히 아까 제가 그 채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칼륨 농도가 채소에 가장 많아요. 가장 많기 때문에 이 칼륨 농도가 높아져 가지고 하게 되면 전기 발생량이 작아지면서 힘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모든 걸 다 먹고 하는데도 힘이 자꾸 없어지는 사람들은 내가 오히려 물을 너무 많이 먹거나 채소를 너무 많이 먹어서 오히려 이 두 개의 균형이 깨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 인체에 있는 소금의 양은 있잖아요. 전체 여러분 몸속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은 전체 한 250g 정도인데 그 250g 정도 어느 정도냐면은 양손으로 모았을 때 이렇게 두 손에 올려지는 정도가 바로 여러분 몸속에 있는 소금 전체의 양이기 때문에 이 양은 이 땀이나 소변, 대변을 계속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 빠져나간 양만큼은 보충을 해주는데 그게 어느 정도라고요? 하루에 티스푼 5g 정도 5g 정도를 해줘야 된다. 소금은 말이죠. 일반적으로 보통 이런 자연 먹거리에서 10% 들어있어요. 가공식품은 75% 들어있어요. 그리고 조리한다고 해서 보통 15% 들어있는데 예를 들면 말이죠. 예를 들면은 밀가루에다가 이제 해가지고 식빵을 만들었잖아요. 밀가루에는요, 밀가루 100g 속에는 소금이 2mg밖에 안 들어있는데
빵을 만들게 되면 66mg 들어있어요. 라면을 만들면 2000mg. 저 2000mg이 뭔지 아세요? 저게 소금으로 봤을 때 5g이에요. 여러분이 라면을 끓였어요. 국물에다가 식은 밥 넣어서 말아 먹었죠. 그거 양이 하루에 1일 권장 섭취량이에요. 라면 한 개에 섭취를 다 했죠. 그런데 라면 먹을 때 김치하고 같이 먹었다. 뭐예요? 초가 되는 거예요. 토마토도 실제로 100g 속에서 소금량이 5mg밖에 안 되는데 이걸 토마토 주스를 만들게 되면 뭐예요? 63g. 케찹은 뭐예요? 1977mg. 케찹은 소금과 설탕의 덩어리예요. 설탕과 소금의 덩어리예요. 토마토보다는 설탕은 훨씬 많은 거죠. 또 소금은 실제로 우리가 빵을 만들 때 쓰는 베이킹 소다 같은 경우에도 탄산수소, 나트륨이나 또는 여러분들 조미료, MSG라는 거 있죠, 그죠? 조미료 이것도 나트륨 성분. 그래서 실제로 나트륨이 소금으로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원천에서도 나트륨이 우리 몸속으로 들어올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고기는 나트륨이 많아요. 근데 상대적으로 식물성 먹거리는 칼륨이 많아요. 그래서 초식 동물들은 반드시 소금을 먹으러 걔네들이 높은 산이나 돌아다니면서 암염을 찾아가지고 꼭 소금을 먹어요. 염소나 이런 거 키우는 사람은 꼭 주기적으로 소금을 줘야 돼요. 그래서 채식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아까 그런 원리에 의해서 소금을 반드시 공급해 줘야만 된다. 자연적인 원리도 그래요. 동물성 먹거리를 먹는 육식을 하는 호랑이나 뭐 사자나 이런 애들은 소금을 안 먹지만 채식을 하는 염소나 이런 말이나 얘네들은 주기적으로 소금을 찾아다니고 또는 먹도록 해줘야 돼요. 주로 배출은 소변이나 대변 또는 땀을 통해서 거의 다 빠져나가고요. 아까 얘기했지만서도 소금 나트륨 양은 2000mg인데 소금은 NaCl 염화나트륨이기 때문에 소금 양은 5g 정도. 이게 뭐예요? 하루에 1티스푼 정도가 된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먹는 음식 속에는 이미 소금량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15년부터서는 또는 2017년부터서는 이제 저가마에 대한 저나트륨 쪽으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국 전통식은 고염식인데다가 라면은 1700에서 2000mg 들어있죠. 짠맛, 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국에 벌써 1%가 들어간 거예요. 찌개는 2%가 들어갔어요. 엄청나게 많은 양이 들어갔다. 아까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고염식도 문제지만 저염식도 반드시 문제다. 즉 저염식이 되게 되면 저나트륨 혈증이 되게 되면은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심지어는 물을 너무 많이 먹어서 사망한 케이스도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이제 마라톤 같은 경우에 초기에 마라톤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물을 놔뒀는데 그 물을 많이 먹고 마라톤 선수들이 사망한 케이스도 많았고요. 좀 무식하게 물먹기 시합도 많이 해요. 외국에는. 물먹기 시합했는데 물먹이 시합하다가 28살짜리 어떤 엄마가 두 아이 엄마가 물을 3시간 동안에 화장실 안 가고 물 많이 먹기 시합을 해가지고 3시간 동안에 2리터짜리 페트병이죠. 그걸 4개를 마셨어요. 그게 사망한 케이스. 그게 전부 다 7.5리터인데 그게 전부 다 이게 나트륨 양이 작아서 생기는 전기 발생량이 작아서 생기는 문제다. 소금 종류는 말이죠.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자염이라 그래요. 자염은 바닷가에서 바닷물을 떠와가지고 물을 끓여가지고 바닷물을 끓여가지고 만드는 자염인데 비용이 너무 비싸요. 그다음에 천일염, 암염, 정제염, 죽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한번 그냥 문제를 한번 내놔봤습니다. 소금의 유통기한이 얼마 정도 될까요? 5년. 이건 넌센스 퀴즈예요. 1000일이랍니다. 넌센스 퀴즈. 너무 지금 심각하게 보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그냥 넌센스 퀴즈. 소금의 유통기간은 거의 무한대예요. 네, 무한대입니다. 근데 이제 이 소금의 종류별로 서로 장단점이 뭐냐 가지고 굉장히 논란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느 소금이든지 간에 문제가 없다. 소금은 소금이다. 너무 소금의 기능성에 대해서는 부각시킬 필요가 없다. 그냥 소금은 소금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중에 뽑으라 그러면 저보고 뽑으라 그러면 저는
천일염을 추천합니다. 기계염도 문제가 있느냐? 기계염도 문제는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사람한테 그게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대신 이제 천일염이 갖고 있는 그 문제점 중에 하나는 천일염은 아무래도 이 바다의 서해 쪽에서 있는 물을 이제 끌고 들어가가지고 말려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속에 부유 물질이나 잔재 물질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천일염 사갖고 와서 집에서 물에 이렇게 녹여보게 되면 밑에 잔사가 남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시커먼색에. 그래서 저는 천일염을 요리에 사용을 할 때는 갖고 와서 집에서 물에 녹여가지고 잔사를 걸러내는 소금물을 요리에 사용하시라. 그냥 소금을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소금물을 사용하시게 되면 잔사 부분을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죠. 심지어는 뭐 저는 그 소금물 가지고 치약 대신에 소금물을 추천하기도 합니다. 소금물이 들어있는 그 조그마한 컵에다가 칫솔을 그냥 거꾸로 박아 놓는 거죠. 그리고 그 물을 그냥 빼가지고 바로 양치질 하고서는 양치질 씻고 나서는 바로 칫솔을 또 집어넣으면 소독도 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그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제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요. 그 여러 가지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설탕을 대체할 수 있는 천연 당분이 많은데요. 스테비아라는 천연 당분을 토마토와 결합시킨 신품종 먹거리도 나왔더라고요. 먹어도 문제가 없을까요? 뭐 제 대답은 먹어도 문제가 없는데 뭐예요? 너무 많이 드시는 것은 좋지 않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이제 당분 성분에는 천연 당분이 대체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이 나오지만서도 인체에 대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이런 실험들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많이 진척이 되지 않은, 그래도 다들 식품으로 허용이 됐기 때문에 먹어도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제 가급적이면 이 당분 성분에 대한 것들은 양보다는 작은 양을 드시는 것이 저는 좋다. 이렇게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소스를 좋아해서 음식을 먹을 때 소스를 많이 찍어 먹습니다. 사람들은 왜 짜게 먹냐고 하지만 많이 짜지 않고 감칠맛을 주는 소스들도 많은데요. 소금보다 몸에 좋지 않을까요?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은요, 답을 알고 있어요. 소금보다 몸에 안 좋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이제 저한테 이제 한번 동의를 구하려고 하는데, 결론은 저는 이 소스도 종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소스의 특징은 뭘까요? 가공식품으로서 일단은 소금과 설탕이 과량이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맛을 낼 수 있는 인공 첨가물들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소스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인공, 대체, 감미료가 또는 첨가물들이 너무 많이 들어간 거죠. 뭘 위주로? 먹음직한, 보암직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값싼. 그래서 저는 소스보다는 차라리 소금이 더 몸에 좋다. 맛은 더 있을지 모르겠지만 건강학적으로는 저는 소스보다는 소금을 추천하겠습니다. 짜게 먹으면 물을 많이 마시게 되는데요. 짜게 먹더라도 물을 많이 마시면 괜찮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 소금을 작게 먹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고염식도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소금을 많이 먹게 되면 우리가 캥긴다 해가지고 물을 많이 먹게 되는데 그 물을 많이 먹어가면서까지 짠 음식을 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결국 이제 항상 그 이 소금의 양은 많은 것도 문제, 작은 것도 문제. 적정량의 소금을 지켜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것으로서 제 4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